안녕하십니까. 두근두근 홍닥터 이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홍닥터와 함께 고혈압 제대로 알아보기 시리즈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은 벌써 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고혈압의 분류 중에서 본태성 고혈압이 뭐요? 2차성 고혈압이 뭐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고혈압 분류, 1기 고혈압이냐, 2기 고혈압이냐, 이 부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개정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나온 고혈압 지침을 보게 되면요.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때가 바로 1기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2기 고혈압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많이 나쁜 거겠지요. 많이 진행된 상태를 얘기를 할 거고, 이때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그렇다는 얘기고,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 돼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2기 고혈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이제 1기 고혈압인지 2기 고혈압인지 쉽게 구분이 되겠지요. 자,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고혈압의 정의는 진료실에서 잰 게 기본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일 때, 그리고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이때는 고혈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가혈압을 얘기했을 땐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집에서 자기가 혼자 있었을 때는 이 진료실 혈압에서 5를 뺍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또는 확장기 혈압이 85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까리해요. 뭐 나는 뭐 배기 고혈압이에요. 또는 감염 고혈압이에요. 너무 어려우세요? 앞에 영상 참조하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24시간 활동혈압이라는 게 있는데, 24시간 활동혈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본다. 전체 24시간의 평균한 평균혈압을 보기도 하고, 아니 그냥 남만 볼게 해가지고 주간을 평균한 주간 평균혈압을 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주간 평균혈압이요, 이 자가혈압하고 똑같습니다. 이 수축혈압이 135 이상이거나 확장혈압이 85 이상이면 이때는 고혈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시간을 쭉 평균을 했었을 때 밤에는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런 경우에서는요, 이 전체 24시간 평균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80 이상이면 이때는 고혈압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하시죠? 근데 앞서서 나왔던 영상들을 쭉 제가 몇 번을 반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고혈압을 아마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서 지난 영상에서 이 학생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세 남성인데 이상하잖아요. 25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과연 고혈압이 왔을까? 보통 고혈압이라고 했었을 때는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적어도 40은 돼야 고혈압이 와야 돼요. 이 홍닥터도 지금 40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 홍닥터가 고혈압이 생겼어요라고 했었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25세 청년한테 고혈압이 있어요라고 하게 되면 진짠가 한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갸우뚱갸우뚱 하게 되는 이런 혈압, 즉 본태성이 아닌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것 보고 번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르고, 원인을 뭔가 있어서 원인이 제거가 가능한 경우, 특히 암 같은 게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암 같은 게 있어서 혹시나 고혈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대체 그럼 이런 2차성 고혈압 의심되는 소견이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면 2차성 고혈압이 의심이 될까요? 어렵지요. 자, 볼게요. 25세에 발견된 고혈압, 25세 발견됐으니까 이거 이상해,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차성 고혈압을 시사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몸 안에. 또는 심한 혈압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의 혈압은 145에 85였습니다. 자, 저희가 1기, 2기 고혈압을 말씀드렸는데 이 학생은 아직 2기 고혈압도 못 갔어요. 그럼 이게 심한 혈압일까요? 아니에요. 뒤에서 나올 겁니다. 심한 혈압이 많이 높으면 이때도 2차성 고혈압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두통, 발한, 심계 항진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됐었을 때 이때는 2차성 고혈압 의심이 되냐? 이 증상이요. 몸 안에 어딘가에 종양이 있으면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식은땀을 뻘뻘 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뛰고 이런 종양이 있습니다. 이런 종양이 있어도 2차성 고혈압을 시사를 합니다. 또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크레아틴이 콩팥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콩팥 기능. 이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보통 그럼 얼마가 정상인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1.1 또는 1.2 정도가 정상이고 1.3 정도가 되게 되면 아, 좀 높아졌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높아진 것에 도대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2차성 고혈압이 의심이 되냐? 궁금하시죠? 볼게요. 권태성 고혈압이라는 거는요. 먼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뚜렷한 이유가 없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권태성 고혈압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라 그랬죠. 또는 우리 식구들이 고혈압 가족력이 있어라고 해도 혈압은 올라갑니다. 또는 내가 뚱뚱해, 짜게 먹어,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어, 운동은 안 하고 스트레스를 겁나 많이 받아. 이랬을 때도 혈압은 올라갑니다. 멀쩡한 저도요, 누가 저를 성질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혈압이 쭉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압 올라가는데, 이런 원인, 이런 원인들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었을 때는 번태성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즉, 아, 이것 때문에 올라갔어. 이것만 제거하면 혈압이 정상이 될 거야. 라고 안 했으면 전부 다 번트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빨라지긴 했어요. 30대 후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번트성 고혈압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40대 후반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럼 도대체 2차성 고혈압은 뭔데? 라고 하게 되면요. 원인이 뚜렷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거든요. 뇌종양이 있다든지 갑상선에가 뭔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게 있다든지 콩팥이 안 좋다든지 또는 뭐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든지 대동맥 협착증 말도 어렵죠. 이런 병들은요. 뭐 의사들이 진단을 할 거니까 하지만 이런 병들이 있게 되면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만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럼 혈압이 뚝 떨어져서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것 보고 우리는 2차성 고혈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2차성 고혈압이 많은 거는 젊은 애들한테 그래요. 20대나 30대. 그래서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게 되면 혹시 2차성 고혈압 아니야? 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는 이 고혈압이 약물을 주는데 약을 아무리 쓰고 세게 써도 혈압이 잘 안 떨어져요. 이때도 혹시나 2차성 고혈압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는 확장기 혈압만 유독 높아요. 이럴 때도 혹시 나는 2차성 고혈압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이 의심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세 이전에 발견된 고혈압.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5살이잖아요. 그래서 30세 이전에 발견됐으면 한 번쯤 2차성 고혈압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심한 고혈압이라고 했었을 때는 수축기가 180 이상, 이원기가 110 이상이 되게 되면 심한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2기 고혈압은 수축기가 160, 이원기가 100 이상이면 2기 고혈압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요, 3기 고혈압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3기 고혈압이 사라졌거든요. 우리나라 이 진료 지침에는. 하지만 아직 유럽 쪽에서는 3기 고혈압이란 말을 씁니다. 즉,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으로 아주 높았을 때를 3기 고혈압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심한 고혈압일 때도 2차성 고혈압인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약을 썼는데 반응을 잘 안 해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도 2차성 고혈압은 아닌지 봐야 됩니다. 나머지 어려운 말들은 빼고 요거 하나만 볼게요. 신장 기능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아까 1.1 또는 1.2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1.5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콩팥이 나빠져서 아 이거는 신부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신부전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2차성 고혈압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두통, 발한, 심계항진과 같은 이런 증상이 있어도 혹시나 2차성 고혈압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팔하고 다리하고 혈압을 재봤더니 세상에 30 이상의 차이가 나요. 이때도 2차성 고혈압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의 치료를 잘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잘 조절되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우리는 한 번쯤 2차성 고혈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2차성 고혈압 의심되는 소견은 25세에 발견된 고혈압 맞지요? 맞아요. 30세 이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심한 혈압. 심한 혈압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180에 1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통, 발한, 신경전달의 증상이 동반되었을 때 맞지요? 이거는 종양이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크레아틴 수치가 1.5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2차성 고혈압이 의심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다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1차성과 2차성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고혈압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리고 고혈압, 침묵의 살인자라 그러지요. 실은 증상은 별로 없지만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녕.